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알차게 채워드릴 노량진 특강 문을 힘차게 열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힘차게 문을 연 만큼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4개월 만에 소방 공무원에 합격한 분이 있어서 일화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실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신뢰감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은요, 수원소방서 정자 119 안전센터에서 공무원으로서, 소방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조종찬 소방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4개월 정말 초단기간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타이머를 이용한 공부법이라고 이분은 꼽고 있습니다. 책상에 타이머를 두고 꼬박 하루에 14시간씩 매일매일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이분도 14시간씩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타이머를 켜놓고 공부를 해도 6시간, 7시간에는 밖에는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서 시간이 늘어서 결국엔 한 일주일 만에 14시간 공부를 해도 괜찮다라고 느껴지셨다고 해요. 아침 8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1시간 정도 체력 단련을 한 후에 꼬박 공부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아껴가면서 하루에 14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1시간씩 체력 운동을 한 것은 또 나중에 체력 시험을 보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공부는 체력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려면 정말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건강 관리에도 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공부는 체력전인 것 같아요. 네. 관비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실감해요? 네, 저 실감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오, 역시. 헬스장을 네. 다녀서 체력 관리도 좀 하니까 막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이 되게 맑아지고 다시 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저는 경찰 그렇게. 공무원은 또 체력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력 관리 평소에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 헬스장 다니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파고표격이라든지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네, 이런 그렇군요. 준비 네. 잘하고 있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의 경우에는 특히나 체력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평소에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닥쳐서 운동을 배우는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체력을 보충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평소에 공부에 필요한 체력도 기를 겸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알찬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선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이해로 통하는 사회, 안녕하십니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탄력성인데요. 참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포기하고 싶다, 나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탄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다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물론 좀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뭐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있고 막 한데 여러분 여기는 없어요. 항상 명심하시라니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걔네들이 무슨 여기서 미분을 하겠어요. 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력성인데요. 이 탄력성의 의미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막 외우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그 스타일 자체가 막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머리가 좋지 않고 그렇다고 뭐 머리가 안 좋은데 왜 가르치고 있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요령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란 게 있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두 번째는 수요의 가계 탄력성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재화를 구분하고 그 탄력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어떻게 이제 수요의 가계 탄력성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력성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얘기하면 줄임말 써본 적 있어요? 줄임말? 네. 줄임말 아는 줄임말 뭐 있어요? 뻐정? 뻐적? 그게 뭐예요? 버스정입니다. 뻐정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쓰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것을 이제 경제학적 이제 미국 책을 보면 막 되게 앞자 따가지고 막 줄여놓는 거예요. 뭐 낄끼빠빠 같은 거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그 다음에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걸 이해하고 요걸 봐야지. 요거부터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자, 예전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물을 받으면 감동을 하겠죠. 그죠? 선물을 받으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받자마자 고마워. 그리고 차에다가 이렇게 타 놨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쟤는 미친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우리가 탄력성을 표현할 때 뭐뭐의 뭐뭐 탄력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결과고요. 뒤에 있는 게 원인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선물을 주는 행위와 감동이 있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였어요? 감동이었죠. 감동. 감동의 선물 탄력성이에요. 이해가세요? 만들어내는 거 그냥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했는데 박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박수의 수업 정도 탄력성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배울 거라 했죠.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겠어요?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결과죠. 앞에 있는 게 원인이죠.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든. 이해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얘기할게요. 탄력성 하면 뭐가 떠올라요? 탄력성 하면. 탄력적이다. 뭐가 떠올라요? 네, 스타킹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스타킹을 얘기하는데 스타킹을 또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고탄력 스타킹 들어보셨습니까? 고탄력은 뭐였어요? 원인이 뭐겠어요? 힘을 주었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길겠죠. 그죠? 용수철은 왜 탄력적이에요? 힘을 주었을 때 원인, 늘어난 길이가 뭐예요? 많이 늘어나겠죠. 결과. 제가 이 시간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다가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묻는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결과를 앞에 쓰고 뒤에 원인을 쓴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탄력적이라고 하면 원인이 크다고요? 결과가 크다고요? 결과가 크면 탄력적, 원인이 크면 비탄력적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 제 볼도 당겨요. 볼도 이렇게 딱 당기면 제 볼이 늘어나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탄력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탄력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용수철에 비하면 제 살은 뭐겠어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변화율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변화분과 변화율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변화율은 처음 수치 분의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 곱하기 100이에요. 변화분은 차이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화율은 처음 수치를 뭘로 주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단순히 우리가 암산을 해볼게요.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네? 10만 원, 20만 원 올려줬어요. 그럼 차이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럼 변화율은 10분의 20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몇 프로? 100%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런데 20만 원 받다가 이거 더 열심히 한다. 또 10만 원 올려주면 30만 원 되겠죠. 이번에 변화율은 얼마예요? 차이는 똑같이 10만 원이지만 20분의 30 마이너스 20이니까 50%예요. 변화분은 차이고요. 변화율은 우리가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숫자가 달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탄력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면 이제 벌써 이제 감이 왔어. 수요가 뭐라고요? 원인, 결과, 결과. 가격이 뭐라고요? 원인.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과 의미인데 아주 간단해요. 공식은 아까 얘기했어요. 공식은 원인의 변화율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변화율이에요. 어떤 탄력성도 다 똑같아요.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이야. 그럼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뭐였어요? 결과였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결과였고 이게 원인이었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계산하는 거 출제된 적 있어요. 근데 너무 수학이야. 그러지 마세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산수. 이거 안 되면 저랑 돈 거래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 정도는 한번 보시는데 원인의 변화율과 결과의 변화율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뇌 구조가 비슷할 거예요. 저도 그냥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워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번 생각해 보면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가 이걸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비싼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보러 갔는데 옷이 진짜 200만 원이야. 물론 그런 거 사본 적도 없어요. 저. 근데 200만 원이야. 근데 갑자기 10% 세일해 준대요. 그럼 얼마 깎아주는 거야? 20만 원. 이야 이거 한번 승부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1,000원짜리에서 10% 세일해줘. 그럼 얼마야? 900원이죠.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죠. 즉 사람들이 가격이 변동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면 탄력적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가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하면 비탄력적이야. 여기서의 마음은 뭐다? 수요량이라는 거죠. 수요량.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우리 관계 학생 우리 술 먹으러 간 적 있죠? 네. 그렇죠. 술 먹으러 가면 맥주 가격이 어느 데는 4,000원인 데도 있고 어느 데는 5,000원인 데도 있고 어느 데는 6,000원인 데도 있잖아요. 네. 그때 맥주를 내가 5,000원 생각하고 갔는데 1,000원 비싸. 그러면 야 나가자. 이 가게 기분 나빠. 맥주가 1,000원이나 비싸. 난 못 먹겠어.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맥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 네. 가격을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어딜 가는데 되게 비싸. 그런데 나오고 싶어. 그럼 탄력적인 거죠. 이해가세요? 조금 이따가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거 벌써 공부한 거예요.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이죠. 그러면 결과가 커야 탄력, 비탄력? 탄력이었어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크면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인 거죠. 왜? 결과가 크니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여기 전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요 법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수요는 본래 가격과 거래량이 반비례했죠.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은 떨어져야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량은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지만 모두 마이너스라면 삐뚤어지고 싶지 않아. 절대값을 붙여줘서 그냥 마이너스를 없애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했으면 선생님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더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1, 2면 그냥 2가 크다. 절대값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이걸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자, 누워 있으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가격은 이만큼 변했죠. 수량은 이만큼 변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가격이 많이 변했어요? 수량이 많이 변했어요? 수량이 많이 변했죠. 반대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은 이만큼 변했는데 수량은 이만큼밖에 안 변했죠.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 그리라는 문제 안 나왔어요. 따라해보세요. 누워있으면 뭐? 탄력. 서 있으면 뭐? 비탄력이에요. 지금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야 돼요. 지금 탄력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번째, 탄력성의 공식은 무엇이냐. 세 번째, 탄력성이 그려질 때 누워있으면 뭐? 탄력, 서 있으면 비탄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상품의 특성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예시를 할게요. 상품의 사치품입니다. 오빠 우리 이제 1주년이야. 오빠 나 가방 좀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사줄게. 근데 가방이 200에서 400 됐어요. 관계학생 사줄 겁니까? 자, 고민되죠? 고민되면 뭐야? 자, 사줄지 말지 고민이 되면 뭐예요? 탄력적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오빠 우리 데이트하는데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이 500원에 1,000원 됐어.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빠가 그 정도는 능력이 된다. 무조건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면 뭐? 탄력적. 싸면 비탄력적이에요. 왜? 싸면 사람들이 신경을 그만큼 안 쓰니까.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대체재의 존재예요. 대체재. 대체재는 뭐였냐면 대신 사용하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영화관 좋아하죠? 영화관 다 가고. 그럼 영화관에서 팝콘 드셔보신 적 있어요? 팝콘과 세트. 팝콘 세트. 그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표정이 왜 이렇게 너는 계산적이냐 이런 눈빛들을 나한테 보내는데 아 여기 수업 중이에요? 얼마일까요 원가가? 엄청 싸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직원한테 들었는데 300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원가가 300원. 그죠? 근데 우리가 세트를 먹을 때 아 뭐 300원 맞짜리 퍼가지고 이렇게 한 대 담아주고 콜라 한 잔 주는데 근데 그거 한 10,000원 주고 사죠. 우리가 팝콘을 왜 먹을까요 영화관에서? 왜 먹을까요? 족발, 피자, 치킨을 먹기가 그러니까 팝콘을 먹는 거예요. 물론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기꺼이 10,000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삽니다. 대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영화관 나오면 오빠, 친구야, 우리 팝콘 파티 할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먹어요. 나와서 팝콘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재의 수. 이해가세요? 가격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감해져. 왜 이거 비싸지면 딴 거 사면 되니까. 요 예시가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담배값 인상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2,000원대에서 근 5,000원 가까이로 올라가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죠.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해가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대응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응기간. 대응기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방송을 하러 왔으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께서 저한테 방송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이제 뭐 CC크림 정도는 제가 바르고 있고요. 바르고 있는데 이걸 안 바르면 참 제가 좀 난처해져요. 왜냐면 제 수염이 조금 이렇게 좀 박혀서 나는 스타일이고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눈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어떠냐면 요즘 카메라 좋잖아요. 그냥 보면 제가 눈에 멍든 애가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강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러 가겠죠. 근데 촬영 10분 전이에요. 그러면 가격에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근데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뭐 2호인지 3호인지 자외선 차단 기능은 있는지 다 고려하고 살 거 아니에요. 가격까지. 그러면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 지금 제가 실례로 들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를 좀 암기하는 식으로 물론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비쌀수록 탄력적이에요. 왜? 가격이 민감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예요? 탄력적이에요. 왜? 가격이 민감하니까. 딴 거 사면 되잖아요. 세 번째가 시간이 많으면 탄력적이에요. 왜? 딴 거 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치품과 필수품, 탄력, 사치품, 필수품, 비탄력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MC님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네. 고등학교 때 떡볶이 가게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럼 떡볶이 가게에서 만약 여고 앞에서 1인분에 3만 원짜리 공중 떡볶이를 팔면 먹을 거예요? 안 먹어. 그렇지, 안 드시죠? 왜냐면 판매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사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지금 이 시간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 할 때 소비자를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여고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비싼 궁중 떡볶이를 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또 MC님한테 네. 여쭤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소개팅을 할 때 네. 커피숍에서 그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피숍 커피가 1,000원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0원? 네, 1,000원이면 호텔에서 파는 커피가 1,000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되게 놀랍겠지만 뭐 마시겠죠? 네, 오징어 먹물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가격을 줬을 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크겠죠. 그러니까 싼 걸 좋아하는 데서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그 커피 문화를 선도한 게 하나 있어요. 노량진이 최초로 아메리카노 1,000원 시대를 열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막 2,000원, 3,000원, 5,000원 막 팔 때 노량진에서는 1,000원이었어요. 지금도 1,000원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도 아마 1,000원에 파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러냐? 노량진 학생들은 돈이 없고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당연히 싸게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가격을 조금만 내리면 수량이 확 늘어나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데는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이걸 반증하면 어때요? 가격이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 올리면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공중떡볶이 가게가 고등학교 앞에서 망한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반대로 비탄력적인 게 있어요. 비탄력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 또 MC님도 여름이 되면 놀러를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놀러 갈 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할 때 가격에 놀러 가서 가격에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정말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서야 신경 별로 안 써요. 왜? 놀러 왔으니까 기분 좋게 놀러 가는 거잖아.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웨딩 시장이에요. 웨딩 시장. 드스메.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있잖아요. 저도 결혼 처음 할 때, 2번 할 건 아닌데 처음 할 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도 안 되게 비싸는 거야. 근데 왜 비쌀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비쌀까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야. 아끼고 싶지 않아. 아끼고 싶지 않다. 돈에 민감해, 둔감하다. 그러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그럼 가격 올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해가세요? 성수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자동차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까요? 그걸 이제 경제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차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냥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제에는 감정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팔아도 우리는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어요. 외국 갔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외국 가면 벤츠가 택시니까 그죠? 우리나라 차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뭘 껴줘야 되고 뭘 넣어줘야 이제 그래야 아이고 야 이런 차가 있구나 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자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인 거고 외국에 있는 분들은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되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정 액만큼 소비한다. 일정량.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요가 탄력성이 1인 건데 5만 원어치 기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단위 탄력적인 거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일정 수량입니다. 일정 금액은 단위 탄력적, 일정 수량은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기름 22리터만 넣어주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리터 왠지는 모르겠어요. 22리터. 그죠? 그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의미 이런 걸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볼게요. 가격이 1% 인상이 됐어요. 그때 분석이에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면 1분의 1, 1분의 0, 1분의 1, 1분의 1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외예요. 왜 제외일까요? 수요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0.5니까 마이너스 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비탄력. 얘는 완전 비탄력 0. 얘는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A제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비탄력이죠. 두 번째, B제는 판매량이 변하지 않죠. 왜? 가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C제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고요. 네 번째는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변화분이 아니에요. 변화율이에요. 차이가 아닌 처음과의 퍼센테이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완만할수록 누워있을수록 뭐? 탄력적, 서있을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탄력적이기 위해서는 대체재가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비싼 사치품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탐색 기간이 길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 탄력적인 경우는 기업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뭐 해야 된다? 내리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사업과 장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상식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문 열면서 4개월 만에 소방 공무원이 됐던,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조종찬 소방관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타이머 공부법이라고 해서 하루 14시간을 타이머를 켜놓고 꼬박 공부를 했다라는 공부 비법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연 이것만이 비결의 전부였을까? 저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분이 소방관이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요. 소방 공무원으로 일찍 일을 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소방서를 어린 시절부터 가서 방문해서 보면서 나도 아버지 같은 소방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일찍부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꿈을 이뤄 나가는 데에는 중간에 슬럼프도 찾아오게 마련이지만 꿈을 처음 갖게 했던 그 열정이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도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그때마다 꿈을 처음에 어떻게 갖게 됐더라 이렇게 처음에 내 꿈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강의 다시 보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